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신남입니다. 34번째 추신남을 한 34번 찍는 기분입니다. 지난 제가 취스쇼 첫 번째 방송할 때 이걸 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생방송 로딩이 끊기면서 다 어그러지고요. 34번째 기사가 한 15개밖에 없는데 아마 12번째인가 13번째부터만 다시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워버렸고요. 다시 첫 번째 기사부터 빠르게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공채 시즌이니까 최신남 가급적이면 제가 신문을 바탕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소설닷컴에 있는 그 공고 같은 거 좀 분석해 달라라고 하는 또 삼성 쪽 분석해 달라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좀 인문 상경 쪽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 좀 한번 해볼게요. 자, 34번째 추신남 첫 번째 물류 산업이었거든요. 판토스 3D 화면에서 수량과 업체 물류 정보 한눈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판토스라고 하는 기업을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물류가 첨단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개방형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마트 물류라고 부른다는 거죠. 로봇이 자동차 부품 등 운반 처리한답니다. 협업을 하겠죠. LG전자, CNS 등 IoT, 가전, 그 다음에 CNS 등 IT 업체들과 같이 로봇 AI를 연구한다. 다음 이거를 저는 판토스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찌됐건 물류 하면은 특히 CJ 대한통운도 쓰실 거잖아요. 그런 거 쓸 때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여러분들의 포부라든지 어떤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좀 연계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물류산업, 페덱스를 넘보는 물류 IT 플랫폼이래요. 뭐냐면 동남아 아마존인 Q10 자회사로 이커머스를 원스톱 배송 서비스한다. 자동화 구축해 비용을 확 낮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Q익스프레스의 싱가포르 물류 창고 내부 모습이라고 하고요. 요 한마디만 보시면 되겠네요.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물티슈를 구매할 때 현지 오프라인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 파급력은 좀 굉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물류비인데 온라인으로 사더라도 그냥 내가 더 편하게 매장도 가지 않고 기회비용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물류회사 쪽에 있어서의 적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유통산업 쪽에 있어서의 온라인을 강화하려고 하는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지금 제가 보고 있는 QXF는 청약하고부터 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 단락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도 재밌죠. 물류 창고가 하나도 없이 8.9조 기업으로 성장한 배달업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스타카트죠. 자, 어떤 제품이냐, 어떤 서비스냐? 슈퍼마켓에서 대신 장을 봐줍니다. 그리고 배달해 주는 거예요. 창업 1년 만에 117억 원 매출이었고 월마트, 코스트코 등 15,000여 곳 파트너사에서 4,000개 도시에 배달해 주는 겁니다. 파트타임 쇼퍼를 고용해서 식품업계의 우버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사업 모델은 단순하다. 장을 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타겟으로 이들이 인스타카트 앱을 통해 식료품을 주문하면 1시간에서 3시간 이내 제품들을 집으로 배송해준다. 지역 슈퍼마켓들과 소비자 사이에 인스타카트라는 가상의 상점을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직원들은 순수하게 장만 대신 봐주는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체 제작 상품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창고 필요 없겠죠. 컨베이어 시설 필요 없겠죠. 물류 차량 등에 대한 비용이 전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네요. 그렇죠. 야, 괜찮네요. 이러다가 또 잘 되면 또 오프라인 플랫폼을 또 만들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용하면 좋을까요? 식품, 유통, 일단 무조건 유통은 되는 거고요. 괜찮네요. 다음 삼성입니다. 삼전 거세지는 퍼펙트 스톰에서 삼성전자의 힘든 상황 거기에 위기 경영 속도 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기별 실적이 조금 6조 원 나왔죠.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6월달, 7월달, 8월달에서 사장단 주말회의, 그 다음에 일본 출장 수출규제 대응책 점검, 다시 사장단과 긴급회의 등 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만 쓰지 마시고요. 약간 좀 어려운 경영 환경 아니면 3번에다가 쓰시는 내용도 좋은데 시점이 좀 지났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히스토리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보시면 되겠네요. 취업 뉴스, 도로공사 등 800명 뽑는다. 건보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420명 신입 채용 공고 낼 듯. 그래서 농어촌공사, 건보, 그 다음에 도로공사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우리 공사의 인재상은 고객 행복을 추구한다. 상호 존중, 신뢰를 기본으로 하며 글로벌 채용력을 갖춰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다. 채용은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공사의 주요 업무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 하나만 팁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기업 분석하실 때 접할 수 있는 회사, 기업 정보는 홈페이지가 다일 겁니다. 사실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언론에 통해서 공표하는 내용들은 어때요? 어느 정도의 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이 직무가 되게 멋져 보인, 특히 멋진 말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런 정보들밖에 안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에 전화하거나 물어봐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뭐가 있고 그걸 나는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농어촌 공사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다 들어갈 것 같겠지만, 실제 여기저기 합격한다면 여러분들 농어촌 공사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 지방 근무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퇴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역 전략으로서 잘 알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고,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항공산업 원화값 약세, 항공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원화값 환율에 대한 이 반응, 이걸 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원화값이 약세됐다는 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1100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가 연료비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하면 1000 내던 걸 1100원 내니까 100원만큼의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외환시장의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받는 업종은 항공업이다라는 내용인 거죠. 원화값 민감한 업종은 자동차다. 근데 여기는 사실 호재로 인식된다는 내용이고요. 정유업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값 약세는 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가가 올라가니까요. 세 가지가 나왔네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항공업계는 내용. 원화값 약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거 체크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외식산업, 맥도날드는 웃었다. 프랜차이즈 지원하시는 분들, 식품 지원하시는 분들, 무엇이 키냐? 배달 매장과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다. 이게 전체 매출의 절반 육박했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성비 높은 세트 메뉴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매장에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전략은 차를 가지고 금방금방 뺄 수 있게,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매장 가면 훨씬 일반 매장보다 널찍널찍하고 좋아요. 왜요?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턴할 수 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고 부지도 약간 좀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주 크게 지어서 시설도 좋고요. 저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사 먹을 거 뭐 2개 사 먹을 수도 있겠고, 그쵸? 더 어차피 오래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가성비 높은 세트 메뉴, 이것도 주는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LG하우시스의 유통혁신, 이건 혁신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인사이트 얻기 좋을 거예요. 가전 고를 때 인테리어까지 골라라. 왜요? 사람들이 가전 바꿀 때 새로운 가전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또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인테리어 할 때 가전도 고를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LG 베스트샵에 지인이 입점했다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미중 환율 전쟁, 우리 기업 증시 무역 치명상 입지 않게 등등해서, 이 내용은 사실 사설은 그 언론사의 논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여기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팩트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할 때 우리 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산업 참 재밌는 거죠. 쿠팡은 음식을 배달하고요. 배민은요 생필품을 배달해서 둘이 싸운다. 상대 안방까지 진격하는 배달의 전쟁. 쿠팡으로 짜장면을 시키고요. 배달의 민족으로 기저귀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배달 배송 서비스로 유니콘 기업이 된 두 창업자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재밌겠네요. 모빌리티 산업 소유에서 공유 직격탄을 맞는다. 자동차가 안 팔린대요. 왜? 사람들이 한 대 한 대씩 샀던 그런 자동차 시장이 그냥 같이 뭐 굳이 살 필요 있나? 공유로 쓰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인력과 설비를 다 줄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차를 잘 안 산대요. 밀레니얼 세대들, 특히 Z세대들. 글로벌 판매가 상반기 5.6%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서 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좀 크고 있는 신흥 시장이었는데 현대차가 그래서 여기 좀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 여기도 차가 안 팔린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크카 시대다. 현대차가 영업 쪽이 열렸죠. 이런 내용들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또 한번 해드리겠지만, 다음에 금융산업. 카카오페이 가입자 3천만 명 돌파했다. 카카오페이 안 쓰시는 분들 없죠? 3천만 명이라 하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빼고 정말 어린 친구들 빼고는 다 쓴다고 보면 되겠죠. 간편 결제 너무 편하잖아요. 또 송금 보내기 너무 좋잖아요. 인기, 투자, 환전, 보험으로 확대해서 금융을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월간 실사용자는 2천만 명 육박한다. 올 상반기 거래 금액이 22조 원인데 작년 연간 거래액과 맞먹는다. 엄청난 시장이죠. 국내 최초 간편결제 핀테크로 시작해 종합생활금융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누적 가입자 수 3천만 명을 돌파했다. K뱅크는 왜 안 낼까요? 그런 생각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LG 디스플레이 기사 엄청 내고 있습니다. 이쪽 투명 올레드다. LGD 상업용 시장 1위 굳힌다. 뭐예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죠. 예전에는 다 그림으로 그렸던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실시간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프리미엄 전략으로 돌파구. 4분기 투명 올레드 생산 2배로 손에 잡힐 듯 생생한 느낌 강점이다. 차량용 패널 이쪽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죠. 이게 새로운 신시장일 거고요. 벤츠 등의 새로운 수요처 확보하고 있다. LG 디플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공공장소나 빌딩 등에서 정보 전달이나 광고 등에 활용되는 패널입니다. 이것에서 고급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4분기부터는 투명,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생산을 2배로 늘리는 등 프리미엄 전략. 그렇게 해서 상업용 디스플레이에서 시장에서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대만 쪽을 따라 격차를 벌린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통산업, 이마트도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나쁠 줄이야. 주력 오프라인 사업이 부전했다. 예상치 6배 실적 쇼크. 롯데마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체험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형마트 위기 가속화, 의무 휴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이거를 제가 면접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규제는 가장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쿠팡 등 이커머스 대세 이게 좀 컸죠. 또 그럼으로써 그래도 신선식품은 사람들이 와서 사 먹었는데 이것도 이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장사가 더 안 되고 있다.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시장 약화가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3전입니다. 3전 D램 초격차 이건 없었죠. 그때도 했을 때 없었는데 없앴네요. 아무튼 15개의 기사를 제가 모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소개서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로 제가 포커싱해서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나머지 신남들도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